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경기교육을 떠받쳐주는 두 가지 큰 보조 엔진 중에 하나인 지역교육 협력과 관련된 아주 핵심 사업이죠. 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기본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년이 넘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의 틀을 많이 바꿔 놓았고요. 학교 교육과 마을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학생의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또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이런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교육 조직과 또 학교 교육만의 성장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마련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올해 12월에 있을 유네스코와 연계한 미래교육 포럼에도 충분히 좋은 사업, 앞으로 지속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보시면 지역교육의 중심, 새로운 미래교육 생태계 실현,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2024 미래교육 협력지구 추진 기본계획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요. 총 32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 앞쪽에 이렇게 요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초에 나온 공문이기 때문에 3월 달에 시행된 조직 개편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 조직 개편 총괄표를 보면 이 당시에는 이 대외협력국의 지역교육협력과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이름이 교육협력국으로 바꿨고요. 이 지역교육협력과가 여기 없고 기획조정실에 지역교육 담당관이라는 이 새로운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지역교육 뭘로 하시면 될까요? 담당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담당관이 됐다는 것은 과에서 담당관이 됐다는 것은 이 지역교육 협력과 관련된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주민직선 경기도 교육감 정책 공약 추진에 따라서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이와 관련한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기존처럼 31개 시군과의 지역교육 협력이 필요했다. 또 이러한 교육 협력을 토대로 지역 중심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교육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배경이고요. 추진 비전과 목표를 좀 보면요. 경기교육이 지역과 함께 자율균형 미래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비전인 것 같아요.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지역교육의 중심, 새로운 미래교육 생태계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교육의 3 원칙 혹은 기조로 볼 수 있는 자율, 균형, 미래에 맞춰서 이 목표를 설정했어요. 첫 번째가 교육자치입니다.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두 번째가 지역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서는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한 지역교육 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 또 자율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교육자치를 지원한다. 또 지역 맞춤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 조직과 관련된 행정기관들이 서로 잘 협력해서 자율적으로 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미래교육협력지구의 가장 큰 특징이 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대부분 시설이나 인프라 쪽에 영향을 미쳤다면, 한 대략적으로 10년 전에는,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학생의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이 지원하는 내용들이 변경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색 있는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화로운 학생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아마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교육 과정이 다양화해지면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교육들을 바깥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교육 격차가 일부 해소될 것이고, 또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초 기본 학력이라든가 교육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미래의 차트 과제 부분에서는요, 지역 특색 미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 지역 기반 창의 융합 교육. 예. 융합 교육 정책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뭐 인문, 예술, 뭐 체육, 다문화, 독서, 뭐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포함이 됐고요. 또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연계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사실 우리가 기존의 공유학교 공문을 미리 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사교육에 대항하는 것이라서 방과 후 활동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학교와 이 미래교육 협력지구를 잘 연계해서 학교 안팎을 넘나들면서 학생들이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배움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을 지원하겠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진 개요도를 보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감과 31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협력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유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교 교육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의 큰 특성이고요. 공유학교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라기보다는 학교 밖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 교육 자치를 의미하는 자율,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의미하는 균형, 그리고 글로컬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 이런 것들이 각각의 위치에 있고, 또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 공유학교와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이게 메비우스에 띄잖아요, 그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추진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그 다음에 교육격차 해소,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 이런 것들이 다시 나와 있고요. 그럼 올해는 뭐에 집중을 하느냐? 올해는 그래서 지역 미래인재 양성 사업을 강화한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인성, 생태, 예술, 시민, 진로, 체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예전에는 그 8대 체험학습과 관련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좀 바뀌어서 이렇게 6개의 이 주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또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한다. 그래서 지역 연계 학교 교육과정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공유학교 연계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 밖 공유학교와 연계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근거와 추진 배경은 앞서 우리가 요약적으로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래교육협력지구의 개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자율균형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경기교육의 3원칙, 또 기조라고 하는 자율균형 미래를 지향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이 협력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을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력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율균형 미래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의 원칙으로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이자 지향점을 의미하고요. 요게 그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는 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와 지역 연계 교육과정 등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적인 원리. 학생의 꿈 실현은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울타리가 돼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마다의 꿈들이 다 다를 텐데 그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해서 이런 지역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거죠. 그다음 경기도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협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업무 협약, 또 사업 추진 부속 합의. 이 업무 협약은 교육감과 하는 거고 이 부속 합의는 교육장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래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앞서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추진 경과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경과 쭉 나오고요. 이제 사업 분석을 좀 했는데 향후 과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 이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역 미래인재 양성 사업을 강화한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한 학교, 지자체, 교육청 간 지역 상생의 방안으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 가족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역별, 학교별 격차가 있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형태로 비슷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또 지역 기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처나 프로그램의 양, 또 질적인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학교의 특색이 살아나는 지역 중심의 미래인재 양성을 미래교육 협력지구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방안을 마련했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한다.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사업이 학교 교육과정을 예산을 내려보내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고요. 학교별 운영 방법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외부 강사 활용 및 체험처 방문 등의 사업 운영 형태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적으로 성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이나 지원청 차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안팎을 넘나들면서 배우는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삶과 삶이 하나 되는 교육을 실현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지역 맞춤 공유학교 연계를 강화해야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와 미래교육협력지구를 연계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가 학교 밖을 담당하게 되니까 학교 안은 이 지금 미래교육협력지구가 담당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과 연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교육의 비전을 담은 지역 맞춤 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맞춤 공유학교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한 공유학교 사업에 대한 학생들 신청을 1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2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학기에 이런 것들이 분명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추가로 뭘 받고 있냐면 그 공유학교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 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했어요?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하는 공유학교를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교직원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오는 그런 공유학교를 신청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것과 미래교육 협력지구가 연계된다면 학교 안팎이 잘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고 여기는 설문조사 했던 건데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와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을 분석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역별 격차가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유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분석이 됐고 또 인성이나 미래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역에서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올해는 운영을 할 것이냐. 첫 번째가 31개 시군과 함께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실행 및 지원하는 미래교육 협력지구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 글로컬 인재 양성, 즉 학습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을 해서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또 체험학습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미래인재 양성 사업을 강화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글로컬 인재 양성이 목표인데요.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을 강화한다. 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인성, 생태, 예술, 시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이따 살펴보시면 됩니다. 또 협력 강화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간다. 또 공유학교 연계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청 단위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공유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된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그 밖에 공유학교가 연계돼서 지역교육 협력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교육 협력지구의 운영 방향을 잡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아까 중점 추진 방향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미래교육 협력지구 기본 방향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목표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세 가지 과제에 따라서 세부 실천 사업들을 어떻게 잡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가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자치를 통해 학교와 지역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갑니다. 지역협의체 등을 통해서 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의제를 발굴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는 협의체 등에서 공론화된 내용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센터로서 미래교육협력지구를 만들어갑니다.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교육협의체에서 논의된 지역의 발전 방안 및 계획을 심의 및 평가하며 지역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력을 제고합니다. 학생자치와 학교자치는 지역의 교육자치로 이어져 아이들이 지역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는 지금 교육자치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학교와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지역의 교육을 이렇게 성장시킬 것인가가 이 부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조례가 2023학년도에 변경이 되었을 때 예전에 혁신교육 포럼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미래교육협력지구와 관련된 것들을 심의하고 또 지역의 교육 현안들을 논의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여기 지역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밑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지역교육협력 협의체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보면 지역에 있는 교육 현안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협의체들을 3단계에 걸쳐서 좀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운영위원회. 이거는 실제로 지역별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결을 해서 이 사업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고요. 또 이 사업을 추후에 평가해서 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례에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민관학 지역교육협의체, 또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협의체, 이런 것들은 이제 법령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앞서 얘기했던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 여기에서 이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니까 요 두 가지가 여기에 이제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은 여기에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버넌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전의 포럼처럼 여기서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의제로 삼아서 현안들을 발굴해내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역협의체에서 실제로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 수립된 계획을 여기에서 의결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다 다르게 운영될 것 같고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요 단위에서 이러한 것들이 운영이 된 다음에 여기에서 의결이 될 거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의제를 발굴하는 창구로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는 건 여기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오히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관학 지역교육협의체가 있고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협의체가 있고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운영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이 앞서 나온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의견 수렴 기구를 거쳐서 나온 계획서를 심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례가 이후에 이제 추진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역교육 협력 협의체라는 게 또 있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같이 이제 운영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지역에선 그렇게 많이들 운영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협의체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교육 자치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학교 자치와 교육 자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 교육 자치에 지역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 공동체가 모두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자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사실 뒤에 보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이 교육 주체가 되고 서로 협력적이고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전에는 혁신교육 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꼭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행재정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마다 어떤 포럼이나 앞서 얘기한 지역교육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거를 한다면 반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행사 성격을 띠고 지역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학생자치 내실화와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 활성화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될 거고, 기존에 이제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지원을 해서 예산 등을 지원해서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지역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세계 시민교육 활성화, 이것도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예산을 지원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보면 지역연계 시민교육 활성화를 하는데 사회참여 동아리, 학생주도 사회참여 수업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 우리 지역의 시민교육 인프라를 발굴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것들, 이걸 도교육 측에서 하라 그런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지역 단위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계시민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청 단위에서 미래교육 협력지구 담당 장학사 이걸 다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생활인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담당자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의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건 지금 미래교육 담당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디지털 시민교육, 또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창의 역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실제로 이제 미래교육 협력지구 담당자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맞춤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원클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그래서 지역교육 프로그램 통합관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지역에 있는 교육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이걸 학교에서 접속을 해서 신청하고 접수하고 또 선정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 보고를 통해서 환류까지 한꺼번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죠?
이번에 학교 평가나 기관 평가, 학교 평가는 모르겠지만 기관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관 평가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표준화된 그런 이 기관 평가 체계가 마련됐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런 온라인상의 이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랑 연결이 되냐면 공유학교에 지역별 교육 자원 지도를 이제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지역마다 있는 것들을 어디에서 도교육청에서 이제 연결을 해서 안내를 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단은 이 공유학교와 연계해서 이 원클릭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부분은 분명 아마 여기와 연계가 될 겁니다. 이거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지역교육 자원하고 공유학교에서는 사실은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원클릭 시스템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사업 간소화를 위해서 원클릭 시스템을 하는 경우 이건 이제 드물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지역 체험터와 학교 매칭을 지원해서 업무를 간소화하는 거죠.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으니까. 또 교육지원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사업 추진 시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사업신청 접수 선정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거 공통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교육자원 지도를 구축해서 학교 지역 연계 교육을 강화한다. 이건 지금 이제 공유학교에서도 이거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기반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 공유를 통해서 지역 미래교육 생태계를 확장한다.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이게 사실상 실무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지원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센터 하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팀을 이렇게 센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기보다 지원청 안에 이제 이런 센터라는 명칭을 두고 그 안에 구성원들을 이렇게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담당자들이 이제 요 센터의 담당자로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뭐 센터가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나 그런 것 없이 팀으로만 구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는 지역교육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 시스템을 강화한다. 그래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요.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활성화하고 또 이거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역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교육 인프라 발굴 및 연계망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런 교육 자원을 충분히 발굴을 하고 학교 교육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등등을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지역의 물적, 인적 인프라 발굴하고 이외의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학교의 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 자치와 관련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요 목표 1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육 공동체가 지역 교육 현안을 발굴하고 그런 것이 미래교육 협력지구 안에 사업 꼭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어떻게 이 교육 주체별 그리고 이 교육 자원들을 편안하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목표 1에 나와 있었습니다. 목표 2에서는 이렇게 발굴한 것들 그리고 교육 현안들을 토대로 어떻게 교육활동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을 다채롭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이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별 현황들을 해소하고, 또 학생마다의 차이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복지나 다중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여기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과 연계된 부분들이 여기에 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로운 학생의 성장을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원합니다. 또한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생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의 역량을 키웁니다. 더불어 가정, 학교, 지역은 아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할 때 모두가 소중한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 됩니다. 학교에서 지역으로 학생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합니다. 학교 안팎을 아우르며 배움의 공간이 넓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이 배움의 주체로 행복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또 학생 배움의 공간을 지역으로 확대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라는 거죠. 지역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의 첫 번째 과제를 살펴보면요. 지역사회 연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사실 미래교육협력지구의 가장 큰 특성이라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살펴보면 학교 지역사회 연계한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 맞춤형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이나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는 이렇게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관련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또 학교급, 또 학생 역량에 맞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학습, 정서 분야 등 지역 연계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사실 요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다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성장 단계에 따라서 자기 진로 로드맵을 그릴 거고요. 이 모든 아이들은 그 특성이나 사회적인 배경이나 또 흥미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개별화시켜서 학교에서 맞춰주기는 어려우니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거잖아요. 또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고교학점제도 일률적이던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학생이 자신의 진로라던가 아니면 특성, 흥미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만족시키면 추후에 그 학점들이 다 모아서 졸업을 인정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러려면 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역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진로 탐색을 위한 학생주도 지역 체험활동을 확대해 나간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 이 지자체 쪽에
진로 센터가 있잖아요. 진로 직업 관련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이 미래교육 협력지구가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지역 소재 대학 및 전문 유관기관과 학교 연계 추진으로 학습 선택권을 확대해 나간다. 사실 미래교육 협력지구 예산으로 고교학점제의 뭐 소인수 과목이라던가 이렇게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그런 강좌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보면 학교와 학교, 학교 지역 간의 연계,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같은 지역 안에서 사회문화적인 공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초중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학교별로 선택 집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요. 공동 활용한다. 모든 학교에 똑같은 시설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A 학교에 어떤 특별한 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인근의 학교에서 이 학교들을 토대로 해서 잘 만들어진 공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B 학교에도 이런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졌다면 A 학교에서 B 학교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지역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 교재라든가 또 현재 경기도 내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고는 있는데 이 작은 학교들의 문제점은 아이들의 숫자들이 적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동일한 주제로 따로 공부했다가 같이 모여서 그것과 관련된 생각들을 나누는 공동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도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지역 내 다양한 학교 간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서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예를 들면 지구장학 네트워크, 또 교사 장학 네트워크, 또 학교 간의 네트워크, 지역 교육 연구회 등 다양한 학교 간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 이외에도 이제 이 앞쪽에 그 작년에 사례가 나와 있었는데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권역별 담당자 네트워크가 있어서 학교별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지역청에서 모으고 지역청 업무 담당자가 다른 지역과 함께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에 대한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학교와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마을강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이제 가정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결국 가정들이 모이면 마을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가정과 마을, 그리고 이 마을이 학교를 어떻게 함께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지역 연계 학교 교육과정 질관리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지역과 연계해서 어떤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유학교 문건 살펴보았을 때도 함께 논의를 했었지만 학생의 요구보다는 기존의 교육 활동을 운영하던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우리 문제점 분석에서 나왔던 것처럼 학교에서 필요로 하고 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러한 적합한 미래교육 협력지구의 방향성에 맞는 교육활동이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질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율장학이라던가 또 교육지원청의 자율장학, 지구장학협의회, 교사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
미래교육협력지구의 방향성과 맞는지, 이게 지역교육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도 신장시켜야 되고요. 담임장학 통해서 미래교육 협력지구 관련된 내용들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지역 맞춤 특색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현안을 발굴해내고 해결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지원단이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연구회 또 지역교육연구회 이런 데들과 연결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학교로 찾아가는 협의회, 교감지원단, 성과 나눔회 등을 통해서 학교 교육 과정이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역사회나 마을이나 가정과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지원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특색 있는 지역 체험 프로그램 지원. 우리 앞쪽에서 살펴봤지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의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육 자원들을 활용한 체험터나 교육 활동들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진로, 역사, 생태, 과학, 인성, 인문, 예술 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학생의 이런 교육활동 장소로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는 교통편이나 또 체험학습 해설사와 같은 인력 지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체험 기관들이 학생들의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 연수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꿈의 학교, 지금 이름 학교지만 그걸로 시작했던 기관이 이제 미래교육 협력지구와 연계해서 학교의 교육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분야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교사나 우리 교사들도 안전연수 꼭 받아야 되잖아요. 또 학부모님들 연수도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형태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자,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특색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위의 것과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명시를 했어요. 그죠? 지역 자원과 연계한 기초학력, 기본 인성 교육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역 학습 복합센터 운영을 통해서 학생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역학습 복합센터가 이 공간을 학교가 제공하고 또 바깥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이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여기에서 바로 교육을 받는 형태 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공유학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공유학교 배울 때 이 거점형 캠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했어요. 이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우리 미래교육협력지구 마지막 그 자율과 균형과 미래 중에 미래 파트에 있어서는 세 번째 과제가 공유학교 연계였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좀 연결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 지역을 연계한 학생의 삶을 설계하는 진로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 학생의 진로 탐색과 또 그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들, 관공서, 대학, 기업, 개인사업장 등 이런 다채로운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고 산관학 연계 교육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화로운 학생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교육 격차와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강화한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활용해서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복지, 탈북 다문화 학생 대상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라던가, 가족센터라든가, 다문화 복지관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안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해서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지원청 단위에서 이제 맞춤형 위기지원단 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이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또 그 위기 학생을 놓여진 상황에서 최대한 해소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과 관련이 아주 밀접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지속 가능한 학교 지역사회 연계의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진로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자치라든가 또 복지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생명 존중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통합적인 체제를 토대로 해서 학생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위기 학생 방금 말씀드린 거 나왔는데 발굴, 상담, 치료 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위센터나 시스넷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으로 확장하는 배움터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공간을 지역 연계 개방 공간으로 구성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학교 도서관을 확대해서 지역교육 공동체 센터 기능을 수행하고요. 지역마다 이런 학교시설 복합화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것은 학교와 또 인근의 시설을 함께 건설을 해서 교육과정 진행 시간에는 아이들이 그 공간들을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데 활용을 하고 또 교육과정이 끝난 뒤나 혹은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화성오산의 이음터나 이런 것들. 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미령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 그래서 지자체 협력 사업과 연계해서 학교 공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학교에 시설을 투자하고 그 투자가 되었을 때 이 학교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라는 조건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교 공간을 개방할 때는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개방하기가 수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행정적인 또 제도적으로 학교 공간을 개방하기 위해 할 때 인력이라던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매뉴얼이라던가 CCTV라던가 또 학생과 지역 주민이 이용할 때 이동 동선을 분리한다든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배움과 쉼이 공존하고 접근성, 활용성이 높은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이제 확대를 해 나간다. 그래서 학교 안팎 청소년의 배움과 쉼을 위한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사실 요거는 지자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자, 마지막 과제이자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여 에듀테크 활용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교육으로 학생 배움의 시공간을 확장하여 학생의 역량 성장을 지원합니다. 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늘 연구하는 교원과 함께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해서 학생 스스로 꿈을 펼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미래교육 전망과 비전을 세우고
이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합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제 아이들의 배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지원 방안인데요. 첫 번째가 지역 특색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요거는 두 번째 지역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은 겹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서 지역 특색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지역 단위의 미래교육의 비전과 중점 교육과제를 선정하고 이 학교와 지역 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계획서상에 이렇게 딱 두 줄로 써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미래교육협력지구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직도 이 사업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지역 주민은 훨씬 더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교육 공동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런 비전도 만들고 과제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지역 연계 학교별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에듀테크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미래교육 협력지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IB도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AI 교육 이것도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이건 계속 나오는 거죠. 학교 지역 연계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이건 여길 관통하고 있는 거라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것도 이 미래교육 협력지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학교, 온라인, 지역이 연결된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운영을 지원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메타버스를 활용한 미래형 학습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사실은 지역 단위에서 이런 메타버스를 구축해갖고 아이들 학습을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EBS에서 나오고 있는 AI 펭수, 이제 영어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 똑똑 탐험도 있죠.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무료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대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하이러닝, 지금 올해 굉장히 하이러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그게 잘 나온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외에 지금 AI 교육 선도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사설 기관에서 제작해 놓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지역의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 지역 전문기관 연계,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온라인 수업 체제를 지원한다. 이것도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이 사업 기획을 할 때 담으라는 거죠. 또 지역 중심 미래형 학교 공간 등 스마트 학습 환경을 구축한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1인 1기라던가 무선 인터넷이라든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산 관련된 그런 물품들은 사는 것이 굉장히 조금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이미 끝났고 구축된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인가가 아마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 미래교육 교육자원 발굴 및 활성화. 이제 학교나 지역에 맞는 그런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기 개발 모델화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 단위에서는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건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겠죠. 해서 내려 보내줘야죠. 그래서 아니면 이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의 학교마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나가보면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권역별 네트워크를 할 때 이 발굴한 것을 공유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또 지역별 특색 있는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AI 기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지역 단위에서는 어렵고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만들어서 보내줘야죠.
지역별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역량 강화 및 미래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 연계 교육 공동체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예산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이렇게 공문에 명시가 돼 있어도 선생님들의 역량이 여기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는 이런 미래교육과 관련된 위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 전문가, 결국에는 인력풀이 되겠죠. 인력풀을 학교에 안내를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교육활동을 구성하고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학교 지역사회, 학교와 마을 연계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이 인프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융합교육이라든가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을 발굴해서 학교에 안내한다든가 또 이런 매칭 시스템 있잖아요. 매칭 시스템이랑 원클릭 시스템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업무를 경감해 준다든가 또 이런 전문가들을 연계해서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거죠. 또 지역별 미래교육 교육자원 지도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유학교와 공통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지도를 학교에 안내를 하고 이게 사실은 위에 얘기한 원클릭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신청하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 활동이 학교로 찾아오던 아이들을 데려가서 운영되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공유학교도 이 시스템에 얹어서 운영을 한다면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지역 연계 창의 융합 교육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을 활용해서 과학, 수학, 외국어 교육 등 교과별 창의 융합 프로젝트 운영할 수 있고요. 이외에 체험학습, 예술교육, 체육교육 등도 함께 운영할 수 있겠죠. 이외에 생태와 관련된 환경교육들도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융합교육 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학교에서 지원을 이 사업에서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수학, 외국어 교육, 그 다음에 예술, 체육, 생태 관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 연계 학생 맞춤형 창의 융합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앞쪽에 나왔던 얘기 다시 반복되는 거죠. 이 전문 기관 또 전문가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 아까 얘기했던 사회, 과학, 외국어, 문화, 예술, 독서 그리고 생태까지 그리고 이런 기관 발굴했으면 업무 협약 맺어라.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 문화원, 박물관 등 통해서 상호 협력해서 아이들에게 창의 융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지금 계속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공유학교와 오버랩이 많이 돼요. 이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딱 하나. 교육과정 연계해서 실제 학교 수업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공유학교는 언제? 교육과정 밖이라는 거죠. 그다음 지역 맞춤 공유학교 연계 교육활동 지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위에까지는 교육과정 연계니까 교육과정 연계가 끝나고 나면 이 공유학교와 연계를 해서 학교 교육과 학교 밖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단한 시도죠. 대단한 시도. 그죠? 어떤 지역에서 사교육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어요. 공유학교는 그 정도죠. 자, 지역 특색 프로그램 확장을 통해 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한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서 공유학교 기반을 조성하고 지금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교육 자원들을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공유학교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교육 공동체 요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이나 교육 공동체의 사전 요구를 분석해서 공유학교에서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여기서는 이게 공유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했던 것들을 심화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지역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유학교가 지금 막 신청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데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예를 들면 공유학교 1기를 진행을 했어요. 이게 기초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2기에서는 기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3기에서는 심화가 있어야 되겠죠. 4기에서는 전문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릴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공유학교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1개에서 2개 정도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모델을 가지고 지역의 공유학교의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겠죠. 지역 맞춤 공유학교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공유학교 기반 학교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그래서 지역 맞춤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지원한다. 근데 공유학교가 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유학교 계획서를 살펴봤기 때문에 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여기를 지원하고 지원했던 것들에 대한 심화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서 학교 바깥에서도 배울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과후로 플룻을 했어요. 그럼 끝나고서 나서 얘가 더 배우고 싶어. 그럼 이 공유학교로 찾아가라는 거죠. 전문가를 만나서. 지역별 맞춤형 공유학교 연계 운영 지원. 그래서 뭐 거점형이나 마을학교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접근성이 좋은 공유학교와 학교의 교육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용들 살펴봤고요. 자, 미래교육협력지구 질적성장 방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미래교육협력지구 네트워크 강화 및 성장 중심 평가를 토대로 질 관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지역별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성장 중심 평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도 단위 평가를 매년 해왔었고요. 또 지역 단위에서의 평가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연구도 하고 또 지역 단위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는 즉시 사업을 개선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역량 강화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 요 선생님들의 역량 필요한데 단순히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수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또 지역 단위로 격차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정기 학습 모임이라던가 업무 담당자 워크숍, 뭐 성장 나눔 뭐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고 도 단위에서는 컨설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교육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보면 이렇게 협력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뭐 방송이나 신문,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하거나 뭐 영상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주기적으로 홍보가 잘 돼서 지자체에서도 이 학교 교육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좀 되어야 지자체에서도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세 번째는 지역 맞춤 특색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질 관리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그래서 뭐 자율장학이라던가 지구장학협의회와 연계해서 질 관리를 하고요. 또 지역 맞춤 특색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거 결국에는 계획과 정산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 이제 자율균형 미래라는 기조에 맞춰서 이제 운영해야 될 것들을 명시를 해놨는데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단이나 정책 연구회 같은 것들을 토대로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시로 소통을 했다면 이제 이 지역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활동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교 지역사회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미래교육협력지구와 관련된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별 센터를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교육자원 지도를 만들고 그 플랫폼을 토대로 학교와 지역에 있는 교육자원들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디서 많이 들었었죠? 어디죠? 예, 공유학교에 나왔던 그 플랫폼들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와 지역사회 상호 개방 및 공유 확대를 지원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공간을 개방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 또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활동들이 이렇게 다채롭게 방과후나 지역돌봄, 청소년 활동, 학부모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다. 또 생활권 내 기관 단체와 학교를 연계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추진 과제는 선생님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미래교육 협력지구 추진 기본 계획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상당 부분 공유학교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중첩이 돼요.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학교 교육과정에 투입되면서 첫 번째로는 학생의 교육과정이 다채롭게 진행되어진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 학력 향상 교육과정,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학생에 대한 교육 복지, 그 다음에 미래교육과 관련된 에듀테크,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오래된 사업인 만큼 이제 타성해졌지 않고 앞으로는 질관리를 토대로 해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데 우리 경기교육의 목표인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게끔 질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공문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이 많이 따뜻함을 넘어서 이제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날이 더우면 이제 몸도 좀 처지고 하실 텐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함께 공부하고 싶은 공문이나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지난번에 문제를 냈더니 한 두 분께서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간단한 퀴즈 말고요. 뒤에 냈던 문제. 그래서 이번 문제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잘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함께 생각해 보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공유학교 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공유학교를 연계해서 다문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1번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이번의 답도 정답에 가깝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